커튼 뒤의 사람들. 인류의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광대한 인민대중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들이라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미화 소설이다.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되었으며 4년 뒤에 전 세계에 패닉을 안겨준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책이 출간된 지 10년이 흐른 현재 실제로 세계는 저자 김세은이 주장한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이 중 하나에 불과한데 공기 중에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고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닌 어느 한 실험실에서 누군가의 연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구절은 5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국 자리를 두고 무역 전쟁을 벌이며 총칼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김세은은 커튼 뒤의 사람들에서 아직까지 세계 질서가 각 국가의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공통 기반이 없는 세계 질서는 수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김세은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의 촉진이 필요한 시대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면서 국외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 사이에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질서가 각 국가의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사회를 구성하던 시대에 태어난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상호 의존성이 늘어나는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통 기반이 없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에는 이미 혼란이 가득하다. 이를테면 국가들 간의 무한 경쟁에서 비롯된 양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들, 부유국의 문화적 향락주의와 빈국의 격렬한 분노, 지구온난화, 에너지 의존도 증대, 자원의 고갈,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인신매매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이 문제들은 대부분 뿌리 깊은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지구적 협력이 절실한 이때에 국경을 초월하여 효율적인 다국적 노력을 이끌어낼 국제기구와 그것의 보호를 받는 국제법의 등장과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소설의 기획 의도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실 긍정적으로 들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구호 아래 강력한 국제기구와 국제법 그리고 새로운 국제화폐의 출범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음모이론가들은 그것이 인류의 노예화를 의미한다며 불굴의 항거로 맞서고 있다. 강력한 국제기구가 개념상 억압적일 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토대로 이 소설을 썼음을 밝혀둔다. 즉, 이 소설은 세계화의 종착역이자 역사 발전의 추세이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인 세계 정부와 세계 단일화 폐 아래에서 인류가 광적인 인종주의와 국가적 배타주의를 넘어 진정한 번영의 길로 들어선다는 유토피아적 정치문학인 셈이다. 오늘날의 세계 질서에는 이해관계만 있을 뿐 원칙이 없다. 원칙이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는 통합된 세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낙관적인 미래를 묘사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이것이 저자 김세은의 사상이다. 비평가들은 이 책이 상당히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으며 전 인류를 노예처럼 종속시켜 소수의 엘리트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는 획일화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세계 질서, 즉 세계 정부와 세계 단일화폐를 저자 김세은이 지극히 공정하지 않은 시각과 매끄럽고 유려한 필체로 매력적이고 장밋빛 견해가 가득한 세계화의 종착역으로 탈바꿈해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음모이론가들은 커튼 뒤의 사람들이 김세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조지 소로스가 훗날 일으킬 일들에 대해서 김세은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다. 조지 소로스는 누구인가? 미국 헤지펀드의 전설이자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마쿠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를 비밀리에 조종하는 일루미나티 핵심 멤버이다. 돈으로 미국 대선을 사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지 소로스는 공식 후계자로 넷째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를 점찍었다. 소로스 부자는 세계 단일 정부의 설립의 꿈을 갖고 있는 이들로서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위협이 되는 이 두 사람을 틈만 나면 비판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알렉스 소로스와 김세은은 인스타그램을 서로 팔로잉 중이라는 점이다. 알렉스 소로스의 팔로잉 명단에 한국인은 김세은이 유일하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김세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만 보더라도 김세은은 조지 소로스를 열렬히 추앙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흥미로운 것은 커튼 뒤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출간된 2015년으로부터 7년 뒤인 2022년에 커튼 뒤의 남자라는 제목의 조지 소로스를 다룬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는데 이 또한 음모 이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음모 이론가들은 두 책의 제목이 거의 똑같다는 이유로 조지 소로스가 김세은에게 책의 소재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까지 지어줬을 것이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소 과한 상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김세은이 조지 소로스를 손익으로서란 인물로 등장시킨 책의 제목과 7년 뒤에 미국에서 출간된 소로스를 칭송하는 책의 제목이 단어 하나 차이로 똑같다는 것은 그저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다. 끝으로 커튼 뒤의 사람들은 절판되어 종이책은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예스24와 알라딘을 통해 이북으로는 구매가 가능하다. 책을 구매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이 책은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일루미나티의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가 절대 모두에게 공평할 수 없음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엘리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지배당하는 것이 세상에 이롭다고 주입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담긴 책이므로 주의를 요한다.